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엄마처럼 살 수 없어요. 정환아, 뭐가 문제인데? 엄마가 틀린 말했니? 엄마, 저희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벌써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벗어나 오롯이 다른 한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제게 낯설기만 합니다. 매일 아들 방에 불이 꺼진 채로 밤이 깊어질 때마다 허전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남들은 자식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으면 이제 좀 쉬어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제게는 공원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저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지는 않은지, 며느리와는 잘 지내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로 끓인 그 맛을 요새도 잊지 못하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해준 김치찌개라면 밥 2공기도 뚝딱 비우곤 했으니까요. 그래,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이번에 담근 맛있는 김치도 가져다 주자. 그렇게 저는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이라도 할까 싶었지만 그냥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을 여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낯선 아주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이 집 엄마인데요. 혹시 우리 며느리는 없나요? 사모님께서는 잠시 외출하셨어요. 아, 저는 여기 가사도우미예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집에 가사도우미라니요. 굳이 가사도우미까지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살림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신혼 재미에 푹 빠져 집안일에 소홀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정환이가 좋아하는 김치 가져다 주려고 들렀어. 저는 들고 온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감사하다며 밝게 웃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치를 안 먹어요. 뭐라고? 김치를 안 먹는다고? 정환이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데? 제가 김치를 못 먹어요. 냄새도 힘들고요. 정환 씨도 김치 안 먹는다고 하고요. 며느리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김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김치를 안 먹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식성까지 바꾼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평생을 들여 가르친 식습관을 단 3달 만에 송두리째 바꿔버린 며느리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김치 냄새를 싫어한다고? 세상에 김치 싫어하는 사람도 있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김치 안 주셨으면 해요.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언짢은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표정에서 이미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세상이 제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제가 손쓸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낯선 감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분 집에 도우미까지 부를 정도로 바쁘니? 아, 네.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일을 하니까요. 집안일까지 하려니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힘들어? 남편 먹을 밥 한 끼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니? 제 말이 조금 날카롭게 나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라, 그래도 남편 밥은 직접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만 살림을 맡겨둘 수는 없잖니? 어머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정환 씨도 제가 힘든 거 아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에 더 이상 훈수를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제 훈수보다 며느리의 편을 더 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네 신혼집을 수시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핑계를 댔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애써 미소 지으며 제 말을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고, 며느리를 바꾸는 것만이 아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이 없는지 확인하고,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듯 며느리의 살림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엌이었습니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밥솥이 살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며느리네 부엌에는 밥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냄비가 놓일 인덕션 위에는 음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 깨끗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밥솥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나 싶어 여기저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밥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솥이 없는 집에서 대체 뭘 먹고 살고 있는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예, 너희는 밥솥이 없니? 아, 밥솥은 없어요. 저희 둘 다 늦게 퇴근할 때가 많아서 직접 밥 해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햇밥 먹거나 배달시켜 먹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밥솥이 없어서 햇반을 먹는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남편 밥은 뒷전으로 두고 배달이나 시켜 먹는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여태 따뜻한 집밥을 먹여왔는데 고작 결혼 석 달 만에 햇반 신세라니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직접 살림의 기본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 건강 생각해서라도 집밥을 먹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며칠 머물면서 너희들 살림을 좀 도와주마.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 마. 걱정 안 하게 생겼니? 내 아들이 밥솥도 없는 집에서 햇반이나 먹고 있는데. 됐다. 내가 있을 때라도 뜨끈한 집밥 좀 먹여야겠다. 저는 며느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짐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제 선언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 먼지 쌓인 거. 청소는 자주 해야지. 반찬은 직접 만들어 먹어야지. 저렇게 사다 먹으면 영양소가 있겠니? 제 잔소리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밝은 척하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희 괜찮아요. 밥솥 없어도 배달 음식도 맛있고 잘 먹고 있어요.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면 안 돼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인생이라는 아들의 말은 마치 이제는 제가 너희 삶에서 빠져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제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잠시 며느리에게 홀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며느리에게 본격적으로 제 방식대로의 살림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째 아들네 집에 머물면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에 갓 지은 뜨거운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제 김치찌개도 끓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니까요. 아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제 김치찌개에 반가워하는 눈치였지만 며느리는 그저 김치찌개를 피해 다른 반찬에만 손을 댔습니다. 그 모습이 또다시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며느라, 너는 왜 김치찌개 안 먹니? 일부러 먹으라고 끓였는데. 어머니, 저는 김치를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냄새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해서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김치찌개 냄새가 역겹다는 듯한 표정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미는 진짜 김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반찬 먹게 놔두세요.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저는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족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밖에서라도 며느리가 김치를 먹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밥상 가득 놓인 정갈한 찬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 위에 놓인 김치를 만지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반찬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김치를 피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한정식 집의 푸짐한 밥상에도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너는 왜 그렇게까지 김치를 안 먹니? 정환이가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정환 씨를 위해 다른 부분은 노력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점점 화가 쌓여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을 며느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정환이가 제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엄마처럼 살 수 없어요. 정환아,
뭐가 문제인데? 엄마가 틀린 말 했니? 엄마, 저희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밥솥 없이도 잘 먹고 지냈고, 김치를 먹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평생을 들여 가르친 것들이 며느리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편한 동거는 결국 터질 폭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지적했고, 며느리는 제 간섭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내가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이 더러운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니? 청소는 매일 해야 하는 거야. 특히 신혼집인데 깨끗하게 살아야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깨끗함과 저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 조금 다를 뿐이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깨끗함은 늘 먼지 한 톨 없이 빛나는 집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다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게는 당연한 것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길 바랐지만, 며느리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환아, 너희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지. 손주가 얼른 보고 싶구나. 엄마,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 없어요. 좀 더 자유롭게 둘이서만 지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내외는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선택이에요. 저희가 준비될 때 아이를 가질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구시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이를 낳아야 정환이도 떳떳하게 가정을 꾸리는 거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쓰니? 어머니, 아이를 낳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저희가 원할 때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며느리는 제 말에 반박했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가치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는 것을 부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제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며느리가 얄미웠습니다. 며느리와 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을 며느리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의 삶이 며느리에 의해 망가지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시장을 보러 갔다가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봤지요. 낯선 남성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까지 섞인 편안한 모습에 제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게 뭔가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며느리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나 오늘 너 카페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다. 그 사람 누구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에요. 같은 쪽에 일을 하고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데 시간 조율이 안 돼서 오늘 만났던 겁니다. 그 담담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 결혼 전 사귀던 사람을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동네에서 만나? 얼마나 깊게 사귀던 사람이니? 요즘 애들 동거도 많이 한다던데 설마?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환 씨한테도 결혼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제 과거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었고,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환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끈이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환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환아, 며느리가 결혼 전 사귀던 사람 계속 만나는 거 알고 있던 거야? 정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과거도 지금의 그 사람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다 정리된 거예요. 전 지금 이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등을 돌리고 아내 곁에 서 있는 모습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서운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미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둘만의 세상 속에서 서로를 굳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씁쓸한 현실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당황하고 변명하기 바빴을 텐데 며느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오히려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서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아들은 이제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대체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보다 지금의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과 저는 행복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들은 제게 맞섰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홀려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저 잘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은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저의 보호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아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저희 둘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결국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밀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제외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남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들의 행복은 제가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정해준 길을 가는 것이 아들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해준 길이 아닌
며느리와 함께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들은 이제 며느리를 위해 저를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은 저를 더욱 깊은 분노와 좌절 속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과 차가운 태도를 보며 제가 더 이상 아들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싸운다면 아들과 저의 관계는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의 행복이라는 명분으로 아들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낡은 가치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살림을 간섭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했던 제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 불안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품을 떠나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독립적인 어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보호 없이도 충분히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제 잣대로 평가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그제야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밥솥이 없어도 김치를 먹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너무 심했다. 너와 정환이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고집했구나. 미안하다. 며느리는 제 말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은 제가 아닌 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간섭을 줄이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 나는 내 인생. 이제 너희 둘이서 잘 살아라. 그렇게 저는 아들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제 품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